듣고 싶은 것만 듣고 처음 숫자에 꽂힌다. 확증 편향.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뇌. 스마트폰을 켜면 내가 평소 좋아하는 기사와 비슷한 뉴스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유튜브는 내가 시청한 영상과 유사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추천한다. 덕분에 세상은 점점 내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정보들로 가득 차게 된다. 이 현상은 단순한 기술 문제만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 혹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더 쉽게 보고 더 강하게 기억한다. 인간의 뇌가 원래부터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선호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른다. 확증 편향은 인지, 부조화 이론과 깊은 연관이 있다. 새로운 정보가 기존 신념과 충돌하면 우리의 뇌는 불편함을 느낀다. 인간은 스스로의 신념과 세계관이 흔들리는 것을 불편해한다. 불일치하는 정보는 긴장을 일으키고 불안을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가진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편리한 증거만 받아들이고 불편한 증거는 무시한다. 우리는 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이미 옳다고 믿는 증거만 받아들이고 불리한 증거는 외면한다. 이 과정은 의식적이라기보다 무의식적이다. 뇌는 정신적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기존 틀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방식으로 보게 된다. 심리학자 피터 와스는 1960년대 유명한 카드 선택 실험을 통해 확증 편향을 보여주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참가자들에게 카드 한쪽에 모음이 있으면 다른 쪽에는 짝수가 있다라는 규칙을 검증하라고 했다. 그리고 2K, 4, 7이 적힌 카드를 보여주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2와 4를 선택한다. 그러나 올바른 검증은 2와 7이다. 규칙이 틀리려면 모음이 뒤에 홀수 7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규칙을 확인하는 정보 2, 4만 찾고 반박할 수 있는 정보 7은 무시한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설을 반박할 수 있는 정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확증할 수 있는 정보만 찾아내는 경향을 드러낸 것이다. 일상 속의 확증 편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뉴스 소비.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맞는 언론을 선호한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 언론을,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 언론을 본다. 반대 성향의 뉴스는 편향됐다며 신뢰하지 않는다. 의료와 건강. 한 사람이 대체의학을 신뢰하면 그와 관련된 긍정적 사례만 찾아본다. 부정적 연구 결과는 제약회사가 조작한 것이라며 무시한다. 투자와 경제. 주식 투자자들은 자신이 산 종목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만 찾아 읽는다. 부정적인 신호는 애써 무시하거나 일시적인 잡음으로 치부한다. 그러다 현실이 신념과 충돌하면 큰 손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인간관계. 누군가를 싫어하면 그 사람이 잘하는 일은 보지 않고 실수만 확대한다.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은 결점마저도 개성으로 해석한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확증 편향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양극화. 확증 편향은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킨다. 각 진영은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기사, 통계, 전문가 의견만 공유한다. 반대 증거는 가짜 뉴스로 치부된다. 음모론의 확산. 한번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에 맞는 증거만 찾고 반박 증거는 모두 조작이라 치부한다. 이런 집단적 확증 편향은 허위 정보와 음모론을 키운다. 과학적 연구. 연구자조차 자신이 세운 가설에 유리한 데이터만 강조하고 불리한 데이터는 실험 오류로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과학적 객관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과학 논쟁, 기후변화, 백신, 유전자 조작 식품 같은 이슈에서 확증 편향은 심각하게 작동한다. 사람들은 과학적 합의보다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하는 일부 연구 결과만 붙잡는다. 경제와 투자. 투자자는 자신이 매수한 종목의 긍정적 뉴스만 탐독한다. 부정적 신호가 나와도 일시적일 뿐이라며 합리화한다. 결과적으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손실을 키운다. 디지털 시대의 확증 편향은 증폭 효과가 있다. 검색 엔진과 SNS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정보만 보여준다. 확증 편향은 SNS 알고리즘과 만나 폭발적으로 강화된다.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과 유사한 정보가 계속 제공되며 다른 시각은 차단된다. 이른바 필터 버블이다. 마치 자신이 옳다는 끝없는 증거만 보게 되고 다른 관점을 접할 기회는 줄어든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나와 같은 생각이라고 착각한다. 가짜 뉴스조차도 이 편향 덕분에 더 쉽게 퍼진다. 확증 편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과 사회 모두에 위험하다. 개인은 잘못된 신념을 고수하다가 현실과 괴리된다. 음모론 신봉자. 사회는 합리적 토론보다 진영 논리에 갇힌 채 서로를 설득하지 못한다. 과학적, 정책적 의사결정은 왜곡되고 문제 해결이 지연된다. 확증 편향은 인간의 뇌가 안정감을 추구하는 방식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싶다면 확신보다 건강한 의심을 유지해야 한다. 확증 편향을 극복하려면 의식적으로 불편한 정보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확증 편향은 본능에 가깝지만 다음과 같이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줄일 수 있다. 반대 증거 탐색. 내가 믿는 주장에 반하는 사례를 일부러 찾아보라. 악마의 변호인 기법. 스스로 반대 입장에서 논거를 만들어보라. 집단적 다양성.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것.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이 확증 편향을 줄인다. 잠시 멈추기. 감정이 앞서거나 즉각적인 판단을 내릴 때 확증 편향은 강해진다. 한 발 물러서서 시간을 두면 다른 시각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확증 편향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기 확신을 사랑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확증 편향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만 결국은 좁은 세계에 가두어 버린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신념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잔인하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깊은 통찰을 얻으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결국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지금 사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가? 나는 진실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미 믿고 싶은 것을 확인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확증 편향이라는 눈가리개를 벗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앵커링 효과. 첫 숫자에 사로잡히는 마음에 대해 알아본다. 한 백화점 세일 광고를 보자. 정가 30만원, 오늘만 15만원. 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실상 15만 원이 적정 가격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30만 원이라는 숫자에 마음을 빼앗겼다. 15만 원은 반값처럼 느껴지고 값어치 있는 거래를 했다는 착각에 빠진다. 이처럼 처음 제시된 숫자가 판단의 기준점 앵커이 되어 이후의 모든 판단을 왜곡하는 현상을 앵커링 효과라고 한다. 앵커링 효과는 인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사용하는 휴리스틱 직관적 단축법의 일종이다. 처음 접하는 정보가 마치 기준점처럼 작동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린다. 문제는 이 기준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도 우리의 판단이 여기에 붙잡힌다는 점이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1974년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참가자들에게 룰렛을 돌려 100 중 임의의 숫자가 나오게 한 뒤 아프리카 국가가 유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 숫자보다 높을까, 낮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룰렛은 전혀 무작위였지만 룰렛 숫자가 높게 나온 참가자들은 실제 비율을 훨씬 높게 추정했고 낮은 숫자가 나온 사람들은 낮게 추정했다. 전혀 무관한 숫자조차 사람들의 판단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일상 속의 앵커링 효과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격 책정. 슈퍼마켓에서 2개에 5,000원이라고 표시해두면 사람들은 개당 2,500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개당 2,000원이 일반적인 시세일 수도 있는데 제시된 숫자가 앵커로 작동한다. 급여 협상. 연봉 협상에서 첫 제안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그 숫자가 협상의 기준점이 되어 이후 대화가 그 근처에서 이뤄진다. 부동산 시장. 매물 가격을 높게 책정해두면 실제 거래가 그보다 다소 낮더라도 싸게 샀다는 착각을 준다. 매도자가 초기 앵커를 던짐으로써 협상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앵커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정치와 여론. 정치인들이 처음에 큰 요구를 내세우는 것도 앵커링 전략이다. 이후 양보하더라도 대중은 그것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며 원래 요구보다 완화된 정책을 합리적으로 느낀다. 법률 판결. 검사가 구형을 제시하면 판사조차 그 숫자에 영향을 받는다. 연구에 따르면 판사들이 제시된 구형에 무의식적으로 끌려 실제 판결 형량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광고와 마케팅. 원래 100만 원짜리 상품을 오늘만 40만 원. 같은 문구는 고전적인 앵커링 효과 활용이다. 원래 40만 원이 시장 가격임에도 소비자는 60만 원을 절약했다고 느낀다. 이처럼 앵커링 효과는 합리적 판단을 왜곡한다. 소비자는 필요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협상에서 불리한 출발점을 받아들인다. 사회적 의사결정조차 편향된 정보에 의해 좌우된다. 즉, 우리가 얼마나 쉽게 숫자라는 닷 앵커에 묶이는지를 보여준다. 앵커링 효과에서 벗어나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여러 기준 세우기,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시세, 다수의 의견을 참조하면 특정 앵커에 매달리지 않게 된다. 시간 두기, 즉각적인 판단보다 시간을 두고 다른 정보를 수집할수록 첫 숫자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스스로 앵커 던지기, 협상 상황에서는 내가 먼저 기준점을 제시함으로써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 앵커링 효과는 인간의 사고가 얼마나 쉽게 첫 정보에 좌우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스스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처음 본 숫자에 묶인 채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내가 지금 내린 판단은 정말 합리적인가? 아니면 누군가 던진 숫자에 이끌린 것일 뿐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숫자의 마법에서 벗어나 더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